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장특공제를 안 해주겠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국회의원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장특공제가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깎아주는 제도예요. 무슨 말이냐?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정도 보유하고 거주를 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1주택자만 혜택을 받느냐? 아니에요. 다주택자들도 15년 정도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잖아요. 12억 초과로 아파트를 팔게 되면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그 세금에서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면 세금이 감면받는 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 있잖아요. 평균값이 12억을 초과하고 있어요. 12억 이상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이 나올 텐데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냐 안 받냐가 세금에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절반 이상이 이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들어와요. 장특공제 폐지되면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예를 들어서 20억에 사서 40억이 된 아파트를 팔아봤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면 1억 정도 세금을 내지만 미적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약 4억에서 5억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이 장특공제율 80%를 50%로 줄이는 완화적인 방안도 나왔지만 그렇더라도 세금은 2배 정도로 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파트를 팔잖아요. 그 아파트를 팔고 난 돈으로 세금을 내면 다른 집으로 이사조차 못 가는 세금 장벽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투기꾼도 아닌 그냥 단순한 1주택자인데 왜 이렇게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맞습니다. 1주택자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파트를 1년 안에 파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양도세율 70%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10년, 20년 꾹 참고 주택 한 채에서 장기 보유, 장기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한테까지도 사실상 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20년간 오른 집값에는 물가 상승분이라는 게 사실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5억은 지금 가치로 저는 2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파트를 20년간 보유할 때 매년 재산세 내잖아요. 매년 종부세 내잖아요. 보유하는 기간에도 내야 될 세금들이 많은데 팔 때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이중과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과거 역사가 그랬고요. 이론이 그렇고요. 현실이 그런데 세금은 무조건 전가가 되게 돼 있어요. 서울은 필요한 주택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서울에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실제 공급되는 숫자가 매우 작습니다.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서울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예요. 전세 살고 있고 월세 살고 있어요. 2년 살고 2년 뒤에 계약갱식 청구권을 통해서 4년 동안 전세금, 월세금을 안 오르게 눌러놨지만 4년 뒤에도 또 전세, 월세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은 공급해야 될 주택이 너무나 많은데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적다 보니 수요와 공급에서의 차이가 바로 이 전세대랑 월세대란을 일으킨 것 플러스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되니까 여기에 저는 불을 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타이밍이 언제다?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대란, 월세대란이 벌어질 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폭락농자들은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하락한 걸 보고 아파트 값이 앞으로는 빠질 거라고 주장하고 퍼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걸 증명해 줬습니다. 규제만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잡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금융을 틀어막고 다주택자를 옥죄고 장특공제까지 없애도 공급이 없으면 여러분 가격은 올라갑니다.
PD님이 30대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내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 받고 있는 월급쟁이라고 한다면 3억짜리 집이 10%만 뛰어도 3천이 뛰는데 내 월급은 10% 뛰어봤자 3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절대 이 300만 원의 월급을 3억이 될 때까지 모아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내 월급을 절약을 해야겠죠. 이 절약한 돈을 어느 정도의 시드를 만들어 놔야 돼요. 3천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 3천만 원이 6천만 원 되는 속도는 300이 3천이 되는 속도보다 더 빠를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들어 놔야 이걸로 재테크를 하면서 1억이 되는 순간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1억이 되는 순간이 됐다면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3억이 5억 되는 아파트를 따라잡을 수 있지 300만 원 되는 월급을 3억이 될 때까지 모아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 소자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 시점 기준으로 신혼부부가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진짜 있을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현 시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솔루션 한번 드려볼까요? 첫 번째,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5억 원대 정도가 되는 아파트를 사는 거죠. 내 돈 1억 정도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가양동에 있는 전용 40제곱미터 정도는 이 정도 금액이 될 거예요. 서울 서쪽에 있는 방화동 지역 정도는 이 정도 금액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모님 찬스를 한번 쓰는 거예요. 결혼이나 출산을 할 때 합법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와 배우자 각각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신랑 측에서 1억 5천, 신부 측에서 1억 5천인 엄마 아빠 카드를 쓴다면 3억 정도까지를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경매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라고 하는 테크닉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더라도 서울 조정지역도 다 대출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에서 첫 아파트를 낙찰받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전세가율 이하로 낙찰을 받는다면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먹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 팁 하나 드릴게요. 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도 200만 원 감면해 줍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기를 갖게 되죠. 아이가 1명, 2명 생기면 84제곱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정말 가격이 비쌉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딜 가야 되죠? 경기도로 가야 되죠. 경기도로 갈 만한 아파트 제가 한번 찍어 드릴게요. 만약 내 직장이 광화문, 시청, 도심권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도 의정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의정부역 초역세권이고요. GTX-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 브랜드 단지이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도 쾌적할 것 같아요. 직장이 여의도, 마고, 구로, 가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김포 한강 신도시를 추천해 드립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가 있어요. 시세는 약 5억 정도 하는데 여기 특징이 1500세대가 되는 대단지예요. 한강 신도시 핵심 생활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 1500세대의 대단지와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직장이 구로, 가산, 여의도 쪽이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도 광명을 추천해 드려요. 앞에서 언급했던 단지보다 여기는 조금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광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장특공제 이야기부터 집 사는 법까지 한번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집을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거를 한번 보자. 문재인 정권 시절을 보면 집값을 잡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집값이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집값을 잡겠다라고 발표한 정책 중에 전세금의 안정을 위해서 2%
2+2라고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어 놨지만 이게 오히려 단점이 되면서 전세값이 더 급등해 버렸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이 한 번 더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권에서도 계속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예전 정권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로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4년, 5년 뒤의 결과는 과거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2년 뒤, 4년 뒤에 또 집을 못 샀다라고 하면서 껄무새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살 수 있는 방향과 솔루션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프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